안녕하세요. 이상욱입니다. 스트레스나 걱정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만들죠. 정말 이게 상당히 큰 문제이긴 한데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앞서 미안의 위력편에서 울음이라고 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울음은 하나의 감정 표현이기도 하죠. 또 SNS를 하게 되면 우울증이 3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감정 쓰기가 중요하다고 밝힌 한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과 싸우는 사람들은 또는 걱정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멀티태스킹을 하는 것과 같다. 즉, 그들은 어떤 일을 하고 걱정을 감시하고 억제하는 그런 일들에서 일을 동시에 하려는 것과 같다라고 말이죠. 이러한 멀티태스킹은 뇌와 마음을 갈피를 못 잡게 하고 그리고 불안해지는 어떤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SNS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일종의 멀티라고 본다면 그것 또한 불안을 증가시킨다고 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죠. 이와 같이 멀티태스킹은 분명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했다면 여기서 한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걱정을 머리 바깥으로, 즉 마음속에서 이제 꺼낼 수만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바로 글로 표현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 스트레스를 글로 표현하는 순간 우리 뇌에 남아있는 어떤 인지적인 자원들, 그것은 걱정의 에너지를 쓰지 않고 일의 에너지를 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지적 자원들이 좀 자유로워지고 더불어서 일을 완성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바뀌겠죠. 여기서 걱정과 스트레스와 연결된 우울증 얘기도 하나 해볼까요? 우울증이라고 하면 보통 이 질병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너무 나랑은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만연해 있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꼭 의사만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나 스스로부터 시작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고통 속에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우울증의 원인은 환경적인 요인, 기타 생물학적인 요인, 사회적 원인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유전적 요인으로 생각한다면 이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이 이 영향을 받아서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또는 이것이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도 생겨날 수 있는 게 우울증이거든요. 기타 약물을 과다 복용을 오랫동안 하거나 했을 때도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서 우울증의 이제 스트레스를 얘기하는데요. 원인으로서.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약간이라면 뭐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가 오랜 기간 지속되거나 또는 과도한 경우에는 뭔가 이 마음에 굉장히 해롭다는 것이죠. 특히 이 신체적인 변화가 많고 감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는 스트레스가 우울증으로 이어지기가 더 쉽다고 하는데요. 이 우울증의 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단정 짓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 청소년들이 우울증을 쉽게 겪을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정작 본인들도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10대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유형은 정말 많죠. 닥터 드프리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10대들이 느끼는 또 경험하는 그런 많은 심리적 문제점들이 그들의 감정의 기복 탓으로 여겨지기가 쉽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또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서 정말 갈피를 못 잡고 헤매고 있는 상태인데도 말이죠. 연구 결과로 밝혀진 어떤 3가지 10대들의 우울증 징후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잠들기 힘들거나 좀 늦게까지 잠을 많이 자는 것. 두 번째로 화를 자주 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짜증을 많이 내는 경우로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그동안 굉장히 좋아했던 것들에 대한 흥미를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이런 것들은 우울증의 징후로 닥터 딜프리너 박사는 말합니다. 이 박사는 10대들은 자신이 우울하다는 것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어떤 10대는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화를 낸대요.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는 건 느끼지만 자신이 왜 화를 내는지조차 모른 채로 화를 내는 그것을 느낀다는 거죠. 흔한 10대들을 괴롭히는 그런 스트레스 원인으로서 문제는 바로 학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 또 성공에 대한 기대, 그리고 부모님과의 갈등,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언어적, 정서적 학대 등이 있다고 하는데, 자,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그 방법으로서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최성희 박사는 자신의 저서 나와 우리 아이를 살리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에서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을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두 번째, 즐거운 기억, 고마운 사람들 떠올리기. 세 번째,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줄이고 바깥 활동을 늘리기. 네 번째로, 소통하기 등을 언급합니다. 다섯 번째로 또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도전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그 기계, 자신감 이런 것들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여섯 번째로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의 태도를 갖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근육이라고 불리는 회복 탄력성은 꾸준히 연습하면 누구나 얼마든지 키울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조엔 보리센코의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비밀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를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 긍정적인 생각에 대하여 회의적이거나 또는 식상하게 여기는, 진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자신의 상태가 무력증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죠. 전북의 한 장수마을의 노인분들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바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태도였는데도 말이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 순간, 스트레스가 오는 그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의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몸에 밴 아주 획기적으로 좋은 습관이라는 것이죠. 심리적인 행복감은 분명히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우리가 신체 활동을 하다 보면 후천적 그 노력에 의해서도 어떤 이 행동들이 근육이 커지듯 점점 좋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듯이 긍정적인 생각도 후천적 노력에 의해서 일어나고 또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보리센코의 이야기 두 번째로서는 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로 친구와 소통하기 등이 있는데 과연 SNS는 진정한 소통이 되고 있는지 꼭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많은 그 심리학자들도 제안한 이 감정 쓰기, 또 생각 쓰기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 다가올 일에 대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 또는 걱정 등을 진지한 생각과 진지한 태도, 그 어떤 자신의 감정을 미리 적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비교 실험을 해봤을 때 확실히 일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걸 확인했거든요. 걱정이 많던 그룹의 사람들, 학생들에게서 또 자신의 걱정을 이제 적어 놓는 일을 하고 나자 마치 걱정을 덜어낸 이런 것이 어떤 엔진대를 확 벗겨버리고 엔진의 성능이 좋아져서 신나게 달리는 어떤 자동차의 비유를 하기도 했는데요.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의 일에서 이제 어떻게 느끼냐면 그 일 자체를, 스트레스를 마음과 뇌에 어떤 과부하가 걸린 상태로 볼 수가 있거든요. 멀티태스킹을 하다 보면 뇌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과 비슷하게 말이죠.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더 그래서 열심히 일을 강조하게 돼요.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이죠. 근데 더 힘만 들고 효율성은 떨어지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자신의 머리를 좀 쿨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자신에게 스트레스가 되는지 아닌지를 파악하고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자신의 깊은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만 있다면, 감정 쓰기를 할 수 있다면 자신의 뇌를 보다 쿨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것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재평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곧 마음 챙김의 하나의 형태이고 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미리 앞서서 감정 쓰기, 생각 쓰기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앞에서도 뇌가 상당히 유연해지고 더 효율적으로 쿨하게 바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